미국의 주지사들이 자신의 주에 한국 기업들을 귀빈 대접하며 모셔가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을 앞두고 미국의 유명 주지사들이 국내 배터리 업계를 향해 지속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적극적인 구애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플레 감축법이 통과한 8월에만 미국을 포함해 세 곳의 북미 주지사와 경제장관이 직접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는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13조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현대차를 전기차 보조금 목록에서 제외하여 한국의 뒤통수를 친 것과 굉장히 상반된 태도입니다. 이렇게 바이든이 한국 기업을 배신하는 동안 오히려 공화당 소속의 주지사들은 연달아 한국을 방문해 협력을 약속하고 끈끈한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바이든의 민주당 후보들은 중간 선거 지원 유세에 초대받지 못하는 씁쓸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민주당의 유력한 상하원 그리고 주지사 후보 6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의 지원 유세를 원한다는 이들이 거의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인플레 감축법이 미국 한정이 아닌 북미 전 지역 적용이라는 허점을 이용하여 캐나다 또한 자국의 한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전기차 사업을 부양하기 위해 한국 기업을 쥐고 흔들려던 바이든의 계획은 시작부터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각 주의 주지사들이 바이든을 외면하며 한국 기업 유치에 목을 매고 있는 이유는 한국이 유령 도시로 전락할 뻔한 도시를 되살려낸 성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1990년에서 2010년까지 미국 오하이오주는 일자리 42만 개가 사라졌습니다. 총 인구의 3.6%에 달하는 일자리가 사라지자 오하이오의 제조업은 러스트벨트라는 말처럼 서서히 녹슬어갔는데 2019년 지역 경제를 간신히 지탱하던 일터 GM 공장마저 문을 닫으면서 오하이오의 워런시는 큰 경기 침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LG에너지솔루션이 제너럴모터스 GM과 얼티엄셀즈라는 합작 법인을 설립하면서 오하이오 워런 지역 옛 GM이 떠난 부지에 공장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지어진 공장에서 80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해냈고 현재는 유령 도시가 될 뻔한 오하이오 워런 지역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워런 지역 상공회의소 소장이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기업 얼티엄셀즈 공장 건설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28,000개의 지역 일자리가 직간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기업에 대한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렇게 한국 기업을 유치하면 천문학적인 낙수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미국 각주의 주시사들은 한국 기업을 모셔가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미시간 주의 랜딩시도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회사 얼티엄셀즈에 러브콜을 보냈고 공장 신설을 약속받았습니다. 현재 언론은 랜딩시에 해당 공장이 들어섬으로써 약 1,7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게 된다면 미국에게만 좋은 일을 해준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전기차 2차 전지는 한국이 공급망을 독점한 상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또한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의 가장 큰 목적이 중국 전기차 배터리 성장 억제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한국 배터리 3사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도 현재 상황을 아쉬워하는 이유가 됩니다. 미국의 주지사들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 기업 유치를 위해 향후 20년간 세금과 수도, 전기요금 등 각종 인센티브 수혜를 약속한 것입니다. 수도와 전기요금 할인이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도 랜딩시 수도전력위원회에 따르면 얼티엄셀즈 제3공장의 경우 20년간 환화로 무려 1조 2천억 규모의 요금 할인을 받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법인세 면제 혜택까지 계산하면 LG에너지솔루션 입장에선 상당히 매력적인 조건입니다. 또한 한국의 경우 공장 취업 기피 현상이 심해 구직자를 찾기 쉽지 않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중견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의 경우 학력 제한이 없이 초봉 4,500만 원을 넘지만 입사를 희망하는 지원자가 없으며 기존 젊은 직원들이 줄줄이 퇴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공장을 신설하면 인적 자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해 좋은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실제로 최근 오하이오 지역에 한 식당이 새롭게 문을 열고 있으며
한국과의 교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하이오주가 한국 기업 유치를 통해 큰 성공을 거두자 에릭 홀콤 인디애나 주지사는 지난 26일 한국을 방문하여 삼성 SDI와 전기차 배터리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삼성 SDI는 스텔란티스 전기차와 협력하여 인디애나주 코코모시에 공장을 신설을 짓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이번 방문을 통해 해당 사업의 협력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미국 공장 건설 후보지를 인디애나주로 낙점받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바이오의약품 시장에서 미국의 시장 점유율은 60%에 달하고 애초에 미국의 신설 공장 증축을 예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입장에서도 인디애나 주지사의 구애가 싫진 않았을 겁니다. 차기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거론되는 메릴랜드 주지사 레리 호건도 이번 달 13일부터 21일까지 8박 9일 동안 한국에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레리 호건은 미국 민주당의 텃밭인 메릴랜드주에서 주지사직을 연임하여 당의 외연 확장을 꾀할 수 있는 대권 잠룡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방문이 더욱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레리 호건 주지사는 지난 4월 바이든 행정부의 한국과의 이른바 철강 232조 재협상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며 한국 정부에 힘을 실어준 바가 있으며 주지사로 있는 메릴랜드 한인 상권 밀집 지역인 엘리코시티 일대의 코리안타운을 공식 개장하는 등 친한국 인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엘버타 주지사 제이슨 캐니는 지난달 29일 방한하여 최정호 포스코그룹 회장과 만나 배터리 관련 자원 개발에 대해 폭넓은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협력 관계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엘버타주에 매장된 리튬의 가치를 설명하고 협력을 논한 것으로 밝혀져 배터리 원료 공급망 확보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으로 인해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배터리의 광물 및 부품 비율 요건도 북미 생산이라는 조건을 맞춰야 합니다. 해당 이유로 북미 현지의 리튬, 니켈, 코발트 등 관련 광물의 가치가 급격하게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북미에서 먼저 한국에 방문하여 투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캐나다에서 포스코에게 먼저 손을 내민 이유는 포스코가 가지고 있는 친환경 리튬 추출 기술 때문입니다. 2차 전지의 핵심 광물을 중국에서 독점하고 있는 이유는 중국에서만 원료가 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원료를 재련했을 때 환경오염이 많아서 선진국에서 전기차 원료 생산을 기피하고 있는 것인데 중국은 환경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배터리 원료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배터리의 원료 리튬 가공에 있어 환경 파괴가 필연적인데 포스코의 기술은 환경 파괴 문제를 덜어주니 캐나다의 엘버타 주지사가 방한할 목적은 충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무역투자공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캐나다 리튬 매장량은 1,516만 톤이며 경제적으로 채광이 가능한 리튬은 280만 톤인데 대부분이 엘버타주에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회담의 결론에 대해 업계 종사자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투자를 약속한 조지아주의 주지사도 이번 인플레 감축법으로 현대차 그룹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현지 언론은 지난달 23일 조지아주의 현대차 공장 유치와 관련된 뒷 이야기들을 보도했습니다. 조지아주는 테네시, 버지니아 등 다른 주들과는 다르게 현대차 공장 유치 경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현대차에 오래 전부터 각별한 공을 들인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조지아 주지사는 2019년 취임 직후 첫 해외 순방지를 한국을 택했을 정도로 현대차 공장 유치에 진심이었습니다. 방한 일정 중 하루를 투자해 기아차를 방문하고 당시 부회장이었던 정의선 회장과 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2019년 기아차 공장 양산 10주년 행사에서도 그는 정의선 회장에게 값진 선물을 건넸고 그룹 회장으로 승진했을 때에는 축하 편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현대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자 조지아 주지사도 굉장히 난감했을 겁니다. 그래도 현대차가 괜찮은 이유는 조지아 주로부터 엄청난 세제 혜택 지원을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18억 달러에 달하는 세제 혜택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기존 기아차 공장의 7배, 자국 기업인 리비안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2025년에 조지아주에 완공되는 현대의 전기차 공장도 최대한 빠르게 완공하기 위해 특별 TF팀을 꾸리는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거라 밝혔습니다.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은 미국의 전기차 산업을 키우기 위해 제정되었지만 의외로 가장 큰 수혜자는 한국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현대차도 포르쉐나 벤츠 같은 브랜드를 제치고 올해의 차로 선정될 만큼 보조금 지급이 확실시되면 폭발적인 수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 주지사들은 대부분 공화당 인사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을 보조금에서 제외한 바이든 대통령을 고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없을 것입니다. 미국 의회 전문 매체인 더힐에 따르면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뒤 최소 8건의 탄핵 결의안이 하원에서 발의되었는데 공화당 의원들은 내년 새로운 118대 의회가 시작되면 최우선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탄핵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공화당이 다시 미국의 권력을 잡았을 때 미국에 투자했던 한국 기업들이 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지금부터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 미국으로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빠르게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